그때 삼조호황과 유사한 대세 상승장이다. 우리는 강세장이라고 하면 주로 주가가 계속 상승만 하고 하락은 잘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연준이 긴축을 딱 시작을 하면 그때 이제 주식을 딱 한 방에 팔면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이은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민재기입니다. 자, 2025년 코스피가 사상 최고로 4,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전 세계 자산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강세장이 3조 호황을 우리 과거에 겪었잖아요. 그때 3조 호황과 유사한 대세 상승장이다. 그런 기대감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박스피 트라우마가 워낙 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사님이 보시는 한국 증시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비관론이나 낙관론 둘 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낙관론 쪽에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증시의 과거 패턴을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의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한 15년, 10년, 15년 횡보했다가 4년 상승, 또 15년 횡보, 4년 상승,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상승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비관론자나 낙관론자를 의견을 대변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관론 하시는 분 첫 번째, 지금까지 17년 동안 주식이 안 됐다, 한국 주식이. 그럼 앞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될 리가 있겠어? 네, 이런 주장이 이제 비관론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패턴 보니까 한 15년 횡보 다음에 4년 상승? 근데 17년 쉬었으면은 대충 많이 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저는 좀 낙관론도 일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쉴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7년 동안 행보해서 이제는 좀 많이 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 이 17년 쉬었던 게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지적이 아주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이제 또 맞다고 하기도 어렵거든요. 한국 경제 성장 속도는 느렸지만 상장 기업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17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키우면서 상장 기업의 이익은 2007년 대비로 거의 한 3배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2007년 대비로 이익은 3배 늘었는데 주가는 그대로예요. 네. 그렇다면 사실 지금보다 주가가 2~3배 정도는 상승한다고 해도 아주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오히려 기업 이익이 성장하지 못한 게 아니라 반대로 자금 흐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 주식 다 한 주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 미국으로만 돈이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됐던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장기 자금 중심으로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일부 그런 것들이 유입되면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가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면, 이 강세장에 다들 이제 좀 편승하시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텐데, 이제 언제 사는지가 문제잖아요. 혹시나 내가 들어갔을 때가 꼭지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는데, 어떤 타이밍에 언제 들어가는 게 이사님 생각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고정관념 하나 깰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강세장이라고 하면 주로 주가가 계속 상승만 하고 하락은 잘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강했던 강세장인 3조 호황 당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엄청나게 강한 강세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0% 이상 조정이 연간 2번꼴로 나옵니다. 1년에 2번은 10% 이상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네. 굉장히 많은 거예요. 평년도에는 10% 내외 조정이 1년에 한 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네. 근데 강세장은 오히려 2번이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굉장히 자주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하락폭도 굉장히 빠릅니다. 평년도에는 코스피 1% 빠졌네 그러면 오늘 폭락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강세장에서는 보통 2~3%씩. 최근에도 그런 하락을 경험했죠. 네. 그게 일반적으로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조정의 특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평가, 단기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라면은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주가가 한 10% 정도 조정받을 때 산다든지, 아니면은
한 1, 2개월 정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가격에서 매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제 조정은 좀 나오니까 네. 그 조정을 이제 좀 노려서 뭐 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조정폭도 더 크고 네네. 더 자주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제가 이사님 그 훌륭한 보고서 중에 이격도 관련된 보고서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 이격도 그 관련된 부분에 잘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타이밍은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강세장에서도 조정받을 때를 좀 노려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도 섹터 뭘 사야 될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주도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주도 섹터였는데 이 반도체 주도 섹터가 2026년에도 좀 이어질지 아니면 주도 섹터에 변화가 있을지 2026년도 주도 섹터는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그 AI 관련된 그 산업들이 앞으로 유망하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뭐 반도체, 무슨 전력 발전 이런 게 좋다는 건 아실 텐데 문제는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오른 애가 더 갈 것이냐, 네. 아니면 바뀔 거냐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한 대답은 1999년도 닷컴 버블 당시를 보면은 우리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이 1999년 7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닷컴 버블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릅니다. 시청자들한테 한번 잠깐 물어볼 텐데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이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지수가 먼저 주가의 정점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피크아웃 했을까요? 1번 S&P 500, 2번 나스닥. 2번 나스닥. 나스닥. 네, 나스닥이 좀 더 많긴 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금리 인상하면 많이 오른 애들, 밸류에이션 비싼 애가 먼저 떨어질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차트를 하나 보실 텐데요. 보시면은 99년 7월부터 긴축이 시작됐잖아요. S&P 500은 먼저 주가가 정점이 나와요. 그 이후로 못 오릅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나스닥은 그 이후에도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더 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교과서적으로는 이 할인율이 올라가면은 비싼 걸 먼저 파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의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익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얘가 세상을 점령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수급이 몰려드는 속칭 이제 남들 사는 종목을 살 때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낀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앞으로도 이런 AI 관련주들이 버블 끝까지 간 다음에 이 주식들이 이제 꺾이면서 버블이 같이 붕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업종들을 강세장에서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한 10% 정도의 지수 조정이 나올 때 노리면 좋은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타이밍을 한번 또 주도주와 함께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좋은 타이밍에 방금 하셨던 이제 주도 섹터를 잘 샀어요. 언제 파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거를 뭐 계속 들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매도 시점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면 이사님 생각에는 이 사이클의 끝 뭐 버블의 붕괴라고도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언제쯤 주식 비중을 그러면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뭐 향후 한 1년에서 2년 정도 봤을 때는 AI 버블 붕괴가 가장 큰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게 어떤 상황에서 붕괴할 거냐? 그거는 차트의 과거를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보면은 한 130년 동안의 미국 증시의 3번의 버블 형성과 붕괴가 있었습니다. 이 버블이 붕괴했을 때 각각 그 배경과 경제 환경은 다 달랐지만 주식시장의 정점을 만든 한 가지 트리거는 다 똑같았었어요. 뭐냐? 바로 추세적 긴축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고 연준이 추세적 긴축을 할 거야. 네. 이제는 뭐 금리 인하로 시장을 도와주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 버블이 다 붕괴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도 인플레가 막 살아나면서 연준이 긴축을 딱 시작을 하면 그때 이제 주식을 딱 한 방에 팔면 되는 건가요?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맞긴 맞지만 그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건 또 쉬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한 가지 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 같이 닷컴 버블 예를 보면은 99년 7월 이후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인상이 시작됐으니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과연 몇 번째 금리 인상 때 우린 주식을 팔아야 했을까요? 질문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긴축이 시작됐을 때가 좀 뭐 시장이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긴축을 시작해서 금리를 올리면 시장이 좀 바로 충격을 좀 받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 대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 팔면 안 되고요. 5번째 금리 인상과 6번째 사이에서 파는 게 정답이었었어요. 어렵네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네.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정확히 주가 고점을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이걸 대략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어요. 오늘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면 돼요. 네, 첫 번째는 경기 사이클입니다. 경기 사이클이 꺾인 이후에만 버블이 붕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좋으면은 뭐 금리 인상하건 아니면 어떤 비관론이 나와도 주가 아까 말한 것처럼 10% 15% 하락한다면 반등해요. 네. 근데 문제는 경기 사이클이 꺾였다. 기업 이익 사이클이 꺾였다. 그럼 그때부터는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그 조건이 더 붙어요. 경기 사이클이 꺾인 상황에서 두 번째 조건, 바로 연준의 추세적 긴축이 나올 때. 이 국면이 되면 항상 버블은 지금까지는 모두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네. 되게 좋은 시그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경기 사이클이 좀 약간 이제 꺾이거나 네. 연준이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이제 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시점, 그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찾아야 되나? 이게 이제 또 시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시기를 이사님께서 혹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정확한 시기는 이제 가봐야 알 거예요. 하지만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한 2026년 중반이나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제냐, 뭐 그래서 하반기 뭐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는 그 시점 자체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피 대전환에 대한 전망과 주도 업종에 대한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키워드 한번 살펴보시죠.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가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면서 강세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만약에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면 2026년은 AI 주도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 기회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붕괴 시점인 경기 사이클이 꺾이고 추세적 긴축을 선언하는 시점은 저희 KB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